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태국을 넘어가서 쯤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을 하고, 음, 이제 아버지의 후배인 삼촌이 저를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이제 데리고 이제 태국을 보내려고 왔어요. 그 전에 이제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여쭤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할머니가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의 부모와 너무 살고 싶은 마음이 컸었고, 그리고 그 위에 부모들과 잘 지내고 사이좋게 재밌게 행복하게 지내고,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행사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부모가 와서 이제 같이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태국을 가기로 했죠. 그때 저한테 할머니가 물어보셨을 때 망설임이 없었어요. 저는 바로 간다고 했고, 가면 아버지랑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게 됐죠. 그때 이제 그때 삼촌이 저를 공항에만 데려다 주시고, 공항에 이제 티켓 체크인하고 뭐 그런 것만 해주시고, 저 혼자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태국 도착해서 제가 이제 살던 곳은 이제 태국이라는 곳에 이제 파타야라는 관광지죠. 그곳에서 이제 살았는데, 처음에 이제 아버지랑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고모와 살게 되셨죠. 그때 당시 저희 고모는 파타야에서 한국식품이라는 가게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CD나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비디오 가게를 하셨어요. 비디오 가게를 하셨고, 그 가게가 원래는 이제 저희 둘째 큰아버지의 가게였죠. 처음에는 아버지 가게였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모가 이제 김치나 뭐 한국식품 라면이나 그런 거 하고, 이제 한국 드라마 예능 비디오 해가지고 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사립학교죠. 그렇게 크고 좋은 학교는 아니었지만 이제 영국 학교였죠. 영국 사립학교. 거기를 다니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데,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어를 못해서 초등학교 6학년을 다시 입학했어요. 다시 입학해서 들어가서, 한국 애들은 얼마 없었고 학교 자체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서양 애들이나 태국 애들이나 뭐 유럽이나 뭐 되게 많았어요. 많았는데 처음에는 학교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죠. 근데 그렇게 크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지만, 처음에 학교를 갔을 때 제가 그 태욱한테 뭐 나중에는 되게 친해졌지만, 태욱이한테 처음 들은 말이 니 좀 노냐였어. 한국어로 치면은 한국인이 되게 드물고, 그때 당시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 눈빛이 여기서도 보고 느끼실 수 있지만, 되게 얼굴 상 자체가 좀 날카로워요. 눈빛도 그렇고. 그래서 어릴 적에 시비 아닌 시비를 많이 걸렸죠. 물론 학교 가서 첫날부터서 이제 뭐 그런 소리를 들었고, 장난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니 좀 노냐라고 했던 게 나중에는 친해졌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뭔가 인종차별적인 것도 되게 학교에서 많았어요. 그러니까 영국권 학교, 사립학교다 보니까 반은 거의 영어권이고 반은 태국어인데, 그 외국인 선생들이 되게 몇 명이 되게 인종차별적인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칭총칭총이라든 뭐 이런 것들, 눈이 째지는 뭐 이런 표현들. 그때 어릴 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뭐 반 애들이 막 웃고 그러니까 그냥 장난인 줄 알고 막 넘기고 그랬는데, 시간이 점차 점차 흐르면서 나중에 알게 됐죠. 알게 돼서 뭐 너무 제가 화를 잘 안 내는 타입인데, 어릴 때부터 애도 때려보고 서양 애를 너무 인종차별적인 이런 모션을 하니까. 근데 그래도 뭐 그렇게 뭐 몇 번 교장실에 불려가고 했지만, 무난하게 되게 조용하게 학교를 다녔어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되게 2학년이 다 됐을 때쯤 이렇게 조용하게 학교를 지냈어요. 근데 이제 그때쯤부터 CD라는 문화가 생기게 시작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디오
잘 안 되고 가게는 이제 망해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원래 아버지의 꿈이 제가 PGA가 되는 거였어요. 프로 골프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고, 아버지의 꿈이 이제 저희 캐디가 되는 게 꿈이셨는데, 학교 골프 이런 식으로 거의 이렇게 살았어요. 나름 가게도 잘 돼서 뭐 엄청 막 돈을 많이 벌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기사도 있었고 일하는 집안일 도와주는 아줌마도 있었고, 물론 고모도 되게 항상 저한테 잘해주시고, 저한테 거의 엄마 같은 존재죠. 거기 있으면서 아빠는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거의 못했고 실망의 연속이었죠. 거의 그때까지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쯤인가? 1학년 때쯤인데, 제 방에서 이제 장롱 위에 뭐가 있길래 봤는데 서류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제 양엄마가 몇 명 있었다. 그리고 뭐 아버지 새해 장가 가시는데 결혼식도 가보고 했었는데, 몇 번의 이혼을 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 서류가 있길래 봤는데, 이제 몇 번을 이혼을 했고 결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 좀 많은 충격을 받았었고, 그 중학교 거의 2학년 때까지의 기간은 되게 착하게 지냈어요. 한국 친구들, 형들 만나서 뭐 축구도 하고 교회도 나가보고, 저랑 맞진 않았지만 교회도 나가보고 형들한테 맞아보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렇게 나름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때 당시에까지만 해도 정말 좋게 지냈어요. 근데 이제 가게가 망하고 가게를 팔고 한국을 돌아가게 됐죠. 그때 저는 돌아가기 싫었어요. 돌아가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하는데 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적응이 안 되고 저는 아빠랑 너무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나 태국 가겠다, 아빠랑 있겠다 라고 해서, 한국 온 지 몇 개월도 안 돼서 저는 다시 태국으로 갔어요. 이제 그때부터의 저의 질풍노도의 시기가 시작이 됐죠. 그때 당시에 태국을 갔을 때 저는 이제 아버지랑 있을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다시 태국을 갔었어요. 갔는데 아버지 집이 아니고 아버지 아는 지인, 뭐 선배인지 모르겠는데 지인 집에서 있게 됐어요. 거기에 이제 같은 학교였던 동생이 집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집이 이제 주택 2층 집인데 엄청 컸어요. 방도 한 4-5개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집에 많은 가족분들이 살고 계셨죠. 한 7-8가족. 거기선 저는 아예 생판남이잖아요. 눈치도 보이고. 그 같은 학교에 동생 방에서 자는데 저는 이제 바닥에서 자고, 그 동생은 침대에서 자고, 밥 먹을 때도 물론 그러려고 그러시진 않았겠지만 모르겠어요. 제 기분상 밥을 먹을 때도 뭔가 이제 반찬이 제 자리에 있는 보다 항상 멀리 있거나, 그냥 그때 사춘기가 와서 그런지 모든 게 눈치가 보였어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집에 갈 때마다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들어갔어요. 너무 눈치가 보여서. 한 번은 아버지가 보지도 못했어요. 거의 아버지가 전화 오셔서 아이스크림 사들고 가지 말라. 그래서 제가 눈치가 보인다, 나 여기 못 있겠다, 이런 말을 진짜 한 3-4번 한 것 같아요. 전화하면. 그때부터 이제 집에 잘 안 들어가게 되고, 늦게 들어가고 밤에 늦게 나가고, 그러다가 처음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졸업하고 태국 와서 만났던 친구들과는 정반대의 정반대의 분류의 애들과 친구가 되었던 거죠. 많이 삐뚤어진. 그때부터 이제 집에 안 들어가고 늦게 들어가고 계속 그렇게 지내다가 진짜 안 되겠어서 나 여기 못 있겠다 해서 결국, 그래 알았다, 아빠랑 같이 있자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아버지와가 아니고 아버지 후배인 집에서 지내게 됐죠. 근데 이제 거기서 가고 나서부터, 그 전에는 한 30-40%제 모습이 변했다고 하면, 거기 가서부터 남은 60-70%가 채워지면서 100% 바뀌게 됐어요. 제 자신이.